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의 장세다. 그리고 2차 유동성 장세다. 그 다음에 지금은 대형주 중심의 1차 국면과 다른 역차별화 장세다. 라는 말씀을 지금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좀 한번 크게 출렁거리니까 또 이제 막 무서워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물량을 털리신 분들도 계시고 용감하게 배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등락을 보면은요, 최근 같은 장세, 그러니까 이른바 본격적인 2차 유동성 장세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조정은요, 적극적인 저가 매수 기회가 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이 그냥 가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걸든가 아니면은 한번 물량을 덜어내고 그리고 다시 바꿔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에 취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막 아까 장중에 막 한 20 몇 포인트 빠지니까 무서워서 물량을 던지신 분들 계실 것이고 거기서 용감하게 배팅하신 분들 계실 텐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장세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꺾이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수익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장은 지난주 우리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도 지금은 본격적인 2차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것저것 재면 안 돼요. 이것저것 무슨 뭡니까? 무슨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간이 적어지고 먹을 것도 크게 못 먹고 조금밖에 못 먹어요. 유동성 장세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요. 그냥 공격적으로 질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요. 지난주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명인들이 복귀를 할 때 약간 숨을 골랐던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유동성 장세를 믿고서 그냥 배팅을 해라. 그죠? 사실 또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들은 거의 뻔하거든요.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 섹터 내에서만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면은요. 지금 돈 벌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그게 시장의 본류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시장이 약간 흔들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투자 판단에 헷갈리실 거예요. 오늘 제가 명쾌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시세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야지 돈을 버는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특히 이제 뒷부분에서 종목들을 많이 오늘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오늘 시장 겁먹지 말고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냐? 2차 유동성 장세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2차 유동성 장세는 뭐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시장의 컨셉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컨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시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컨셉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시장의 흐름에 그냥 단타매매만 하려고 하면은 잠시만 흔들리면은 그냥 여러분들도 같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흔들림 없는 편안함은 현 장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 2차 유동성 장세라는 거거든요. 그건 유해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갖다 밀어붙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가 새로운 수요를 하고 있습니까? 1차 국면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의 빳빳한 새돈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를 끌어들였다면은 최근에는 뭐예요?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환율이 또 이제 뭡니까? 최근에 1,1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또 빳빳한 새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 그냥 노만 저으세요.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서 시장을 보지 마시고 그 흐름에 순응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2차 유동성 장세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 크게 놓고 보면은 단기 속도 조절이다.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이번에 한번 마디를 보면은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한 날이 언제였냐면은 제가 지난주 방송을 한 날이 요 날이었어요. 요 날.
요 날이었는데 요 날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한번 눌림목이 들어왔죠. 그죠? 속도 조절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어요? 주가가 확장 국면을 보였죠. 확장 국면 보이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주 방송을 할 때 방송을 한 날에서는 뭡니까? 한번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죠?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확장 국면. 그다음에 이제 오늘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이 트렌드 있잖아요. 이 트렌드 하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유동성 1국면에서도 어떤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확장과 축소의 과정을 반복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를 꺾이지 않는다. 지금도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서의 조정은 뭐냐?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관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런 숨고르기, 눌림목 조정으로 봐야 되고 이건 속도 조절로 봐야 되느냐? 추세 이탈이 아니라 그거는 간단해요. 오늘 이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장중에 10시 10분에 김석철의 날선 시황을 통해서 매일 한 2, 3분짜리 스팟 시황을 이제 데일리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아까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뭐냐면 이번에 시장이 확장 국면을 보였단 말이에요. 확장 국면을 보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이 어저께 16조, 그죠? 그 다음에 그저께 15조. 그러니까 보시면은 축소 국면을 보일 때는 거래 대금이 어떻게 했어요? 12조, 13조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시세가 분출됐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뭡니까? 엄청나게 확대됐죠. 그죠? 예.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분출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초 거래 대금 증가가 아니라 먼저는 에너지가 분출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전체적으로 뭐예요? 시세가 확산 국면을 보였죠. 그죠? 예. 에너지 분출과 시세가 확산되는 국면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와 더불어서 명인들의 복귀는 주간 시황이고 이제 날선 시황은 데일리 시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거래 대금을 뛰어넘으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면은 이제 약간 숨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근데 오늘 나타났는데 주가가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골랐다라는 거죠. 예. 왜? 너무 지나친 에너지를 확산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말입니다. 상승 트렌드 형성되는 장에서는요. 조정은 짧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이라는 얘기가 아까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난번 이제 우리가 뭡니까?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를 할 때 이때도 보시면은 뭐예요? 조정이 짧게 들어오죠. 그죠? 짧게 들어오고 또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번 조정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커져 버렸으니까 단기 변동폭이 좀 컸던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도 장중 기준으로는 추세를 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큰 컨셉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은 시장이 유동성 트렌드가 형성되는 장에서는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조정이 짧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가운데서 뭐냐? 오늘 조정의 의미를 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주초에 나타났던 거래대금 증가 상황. 그죠? 주초에 거래대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매수 수요가 한 방에 그냥 팡 터지면서 지난 어저께 그저께 국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수시세들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까지 후발주까지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세가 확산돼 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부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거래 대금이 팡팡팡팡팡팡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거는 금방 부러져요. 그리고 종목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부러진단 말이에요. 왜? 이식 매물이라든지 경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소화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화를 어느 정도 시켜야지 또 뭘 먹지? 소화도 안 시키고 배만 빵빵빵 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터지죠. 그죠?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고 또 먹고 소화를 시키고 또 먹고 해야지 영양소 공급을 하면서 살도 찌고 신체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 조정의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 근데 그런 흐름을 또 보는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조정을 너무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겁낼 필요는 없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딱 뚝심을 갖고서 밀어붙이세요. 그런 사람이 이겨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최근의 시장 흐름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 먼저 큰 트렌드는 그러니까 유동성 1국면하고 2국면을 분류를 해드리면서 1국면에서는 개인 주도 장세, 그다음에 2국면에서는 기관화 장세, 외국인이 주도하는. 근데 저 보세요. 오늘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흔들었는데 결국은 뭐냐? 기본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랠리는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만 오늘 보면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 조금만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을 준 요인 중에 오늘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제 보시면은 그죠? 오늘 프로그램이 그동안의 프로그램 매수 이제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그동안의 프로그램 매수가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이어져 나가면서 이제 좀 화면을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의 흐름이 대형주 중심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보시면은 뭐야, 그죠? 다시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도로 전환됐다라는 의미보다는 변동성을 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흔드는 흐름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흐름은 유효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수급 흐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동성 트렌드, 그러니까 실적 장세라든지 본격적인 경기 환원 국면 속에서의 장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그걸 기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자꾸 유동성 장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유동성 장세 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수급의 흐름이에요. 예. 수급의 흐름이 뭡니까? 너무 확산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약간 줄어드느냐. 그 다음에 수급의 흐름이 에너지가 너무 분산되느냐 아니면 수급의 주체가 매도로 전환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단 말이에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라든지 이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돼요? 경기 지표라든지 기업의 실적 이런 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국면별로 그러니까 컨셉별로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 속에서 뭐예요? 기본적인 수급의 선순환 구조. 외국인이 계속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바이 코리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당히 좀 뭐 양호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러면서 아까 흔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세다라는 게 조정이 들어와도 거래소는 5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최근에 한번 여러분들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는 국면 속에서 5일선을 안 깨죠,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냐면은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 아까 장중에 2,581포인트 딱 찍고 난 다음에 뭡니까? 터닝을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트렌드가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가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아까 흔들 때 5일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늘 막 밑에서 이제 움직였던 것들이 뭐 하이닉스 같은 애들 67,000원 깨졌다가 그죠 다시 올려버리고 다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시 올려버리고 뭐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 양호한 종목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세 흐름이. 반면에 거래소 시장은 5일선까지 조정이 들어왔다면 상대적으로 약한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뭐예요? 11선까지 오늘 조정이 들어왔죠. 그죠? 11선까지. 근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얘는 이제 트렌드 국면은 아닌데 결국은 이제 거래소 시장을 따라가는 흐름인데 아무튼 두 시장 공이 눌림목 흐름을 보였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목을 들어가면요, 제가 종목을 분류를 해드릴게요. 이 분류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나선 시황에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단기 후발 핵심주가 있어요. 후발 핵심주는 4종목이에요. 뭡니까? LG화학, 삼성, SDI. 얘네들이 이제 한 템포로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면 이제 후발 핵심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후발 핵심주들이 어떤 현상을 보였냐면은 이번에
지수가 올라가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가장 그 시장을 선도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였느냐?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이 네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후발 핵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선발주는 뭐였어요? 화학주였죠. 그죠?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들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얘네들은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에요. 근데 후발 핵심주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번 지수 마디 속에서 지수의 흐름을 끌어줬던 종목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수가 한번 빵 떴잖아요. 그죠? 뜨는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뭐냐? 이 네 종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LG화학. 그죠? 보시면은 LG화학이 이번 마디 속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다. 근데 얘가 이제 어저께 확산 국면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저께 확산 국면을 보임에 따라서 오늘 흐름 속에서는 뭐예요? 조정 나타났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얘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우리가 이 명인들의 복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핵심 타켓 종목을 말씀했던 종목이 이 두 종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LG화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LG화학이 삼성 SDI와 더불어서 이번 마디 속에서 뭡니까? 확산 국면을 보였다가 오늘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격을 너무 벌렸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것이 이게 추세가 이탈되는 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조정 들어오면서 지수를 약간 흔들어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제 코스에서 이번 마디라는 것이 월, 화, 수, 그러니까 주 초반에 이제 막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급증하는 흐름 속에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최근에 뭡니까? 금요일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들어오는데 5일선 눌림목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추세 안 깼죠, 그죠?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파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야 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이닉스가 11선까지 빠지면서 이제 아까 장중에 막 사람들이 막 겁을 막 내는데 67,000원 이하에서는 배팅 자리라는 말씀 드렸어요. 67,000원 이하에서는 배팅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거리가 크게 늘어난 건 없거든요, 사실은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은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 마디 속에서 좀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눌림목 조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번 마디 속에서 지수를 얘네들이 움직이면 종합주가지수는 팡팡팡 올라가요. 그죠? 시가총액 상위권 막 1, 2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볼륨을 키워놓으니까 오늘 이쪽에서 약간 경계매물, 이식매물 나오면서 주가는 좀 흔들었던 상황이다. 근데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선발 핵심주들이 추세 눌림목 조정을 보였어요. 선발 핵심주들. 그러니까 선발 핵심주라고 하면은 최근에 선발 핵심주들은 뭐예요? 화학주죠, 화학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롯데케미칼인데,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전에 이제 흐름이 한번 이제 뭡니까 좀 눌렸다가 한번 간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러면서 사실 11선 트렌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끝나지는 않았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끝나지는 않았는데 다만 어제 오늘 코스에서 얘네들이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대한유화도 장중에 아까 뭡니까? 그 11선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24만 원 이하짜리가 들어왔었죠. 24만 원짜리 이하짜리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24만 원 이하짜리라든지 아니면 21선 근방에 들어오는 자리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요. 이게 손이 바뀌는 자리지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이탈되는 자리는 아니다. 근데 다만 얘네들 선발 핵심들이 오늘 조정이 들어왔다. 어제 오늘 코스에서.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포스코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계속 추적해 들어갔던 종목들이잖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조정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흐름이 짧게 조정이 들어오죠. 보시면은. 그죠? 짧게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길게 조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짧게 조정이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숨을 고르는 눌림목 조정이라는 의미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뭡니까? 기아차 같은 종목들. 자동차 쪽에서는 선발주가 사실 뭐 만도 같은 경우도 선발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큰 흐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추세 트렌드를 깨지지 않는 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난주 여러분들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가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나가면서 얘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이 얘네들의 경우는 선발주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는 참 눌림목에서 단기 대응을 하더라도 사놓고 가져갈 종목이 있다. 중기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대형주급 주식인데 아직까지 시세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후발 저평가주라는 얘기거든요. 그 종목들이 뭐예요? 후발 저평가주들의 경우는 선발주들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얘네들의 경우는 뭡니까? 추세 상승의 그림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뭐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러분들 300일선, 이게 300일선이거든요. 300일선이라는 것이 중기적인 시점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조정 들어오는 자리에서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지난주 우리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 말씀드렸죠. 그 다음 종목이 뭐예요? 현대중공업이에요. 똑같죠. 다들 지금 300일선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시세가 터지는 거거든요. 얘네가 뭐냐면은 안 올라갔던 주식들이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갔던 애들은 조정 보이고 안 올라갔던 애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발적으로 대응을 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남해화학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는 먼저 쭉 나갔는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은 뭐예요? 시세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SOL 같은 종목들. 이것도 SOL도 보세요. 300에서까지 다 오죠. 이번에 여러분들 특징이 이거예요. 이게 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전부 다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다 어디까지 왔어요? 300에서까지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는 이제 발동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발동이.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제가 시험을 한번 냈죠. 트로이카가 움직일 때 이제 움직여야 될 종목들 해서 현대건설 같은 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수 뭡니까? 조정 들어오는 자리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죠. 현대건설. 이게 이제 후발주들의 어떤 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핵심주라고 분류하는 종목들이 강화되는 모습. 조선주 쪽에서는 조선주가 지금은 탑픽이에요. 조선주 쪽에서 핵심이 뭡니까? 현대, 미포, 조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날선 시장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드릴게요. 아까 다들 어디까지 왔어요? 후발주들의 경우는 300에서까지 다들 왔죠. 시세가 안 움직이겠다는 애들이. 300에서에서 이제 강하게 세가 형성되면 여기서 2차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발주 쪽으로는 현대 미포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재료를 안고 있는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제가 기아차와 더불어서 탑픽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뭐예요? 장비 쪽에서는 만도죠. 만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시세가 결국은 뭐예요? 고점 돌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장이에요. 대형주가 점진적으로 도도하게 올라가는 장세거든요.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주, 그 다음에 증권주 이런 것들이 오늘 흐름 속에서 지수가 흔들리는데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세가 순환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주 쪽에서 선별적인 상승. 코로나19 관련주 쪽에서는 제가 진매트릭스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릭스, 대정화금,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오늘 셀트리온이 튀었죠. 지난주 셀트리온은 우리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압축해서 움직이는 흐름이다. 정리를 빨리 해드릴게요.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 장은요 대세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유동성 장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장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못 먹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핵심주들의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 그게 결국은 수익의 극대화를 준다. 그리고 핵심 섹터 내에서의 어떤 순환 공략, 그 다음에 이제 선발주들의 경우에는요 단기 눌림목 공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은 IT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주들 조정 들어오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또 오늘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조정 들어오면 저가 매수하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형 핵심주 군단들의 경우에도 뭐 금융주라든지 건설주, 그다음에 정유, 유통 관련주들의 경우도 이제 보셔야 돼요.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조정 잘 보였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물반 고기반이라는 게 그게 다 보는 게 아니라 대형주군, 가치주를 중심하는 경기 민감주를 중심하는 대형주 군단들 쪽에서는 계속 너 올라갔니? 너 좀 쉬어. 내가 올라갈게. 이러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흐름이 오늘은 약간 숨을 골랐지만은 이 숨을 고르는 과정은 향후 더 올라가기 위한 아주 좋은 조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핵심주에 대한 집중을 하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시장 대응의 해법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날선 시황 10시 10분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데일리 시황을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